남들이 좋다고 해서 큰맘 먹고 산 운동화인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이제는 만성이 되어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는 분들,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고르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까지,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의 기능을 알고 싶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신발 없이 맨발로 집 밖을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런 당신과 마주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5분도 안 돼서 상처난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신발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먼 과거는 달랐죠. 인류는 두껍고 단단한 피부와 근육으로 발을 둔갑하여 외관상 별로였어도 맨발로 잘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시베리아나 사막 같은 혹독한 날씨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 양말 같은 신이 등장했고, 거기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신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과거의 혁신이었던 기능성 운동화가 현재는 일상에서 신는 스니커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운동화 같은 경우 한 종목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잘 알지 못하면 구분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애초에 운동화라고 불리는 것들은 일상활동, 즉 걷기에 충분한 스펙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스펙의 운동화를 신고도 어떤 사람들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가 신발을 탓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 신발을 잘만 신고 다닌다면 문제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통증의 원인, 결국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신발을 탓하기 전 먼저 자신이 걷는 자세, 족형, 그리고 갖고 있는 질환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인터넷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실험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논문 자료들과 발과 근육에 관한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추려보았습니다. 다나웃답게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정보로만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세. 올곧고 반듯한 자세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자세의 문제는 균형이 무너지면서 시작됩니다. 그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은 인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이죠. 다리에는 크게 고관절, 무릎, 발목의 관절이 있습니다. 특히 불균형과 관련된 관절이 무릎과 발목이죠. 한 번쯤 들어봤던 오다리와 X다리, 발목의 내전과 외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젠가를 상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균형을 잡기 위해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굽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발 바깥쪽에 실리며 외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X자처럼 무릎이 안쪽으로 모일 경우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정강이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발 아치 쪽에 무게를 더 받는 내전이 발생하죠. 이렇게 무릎과 발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발이나 높은 아치를 가진 요족 또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이 신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비정상적인 발의 압력 분포를 얼마나 잘 분산시키는지, 그리고 틀어진 관절의 각도를 바로잡아주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발의 압력 분포, 충격을 분산시키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평발과 높은 아치의 발이 쉽게 피로해지고 심하면 장애를 초래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평발의 경우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인 아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고요. 높은 아치의 발은 적은 면적의 압력이 집중되어 부하가 오기 때문이죠. 평발, 내전, X다리, 그리고 높은 아치, 오다리, 외전, 이렇게 3개씩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압력 분포를 분산시키는 운동화가 필요한데요. 그런 운동화가 바로 미드솔의 각 부위마다 단단한 정도를 다르게 한 운동화죠. 내전과 외전을 고려해 미드솔의 경도 차이를 주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아식스입니다. 아식스를 상징하는 젤은 충격 흡수에 가장 최적화된 소재죠. 다른 소재보다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 충격이 취약한 부위에만 탑재해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젤 카야노 같은 경우 내전과 평발에 취약한 아치 부분의 서포트와 충격을 흡수하는 젤이 뒤꿈치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젤 큐뮬러스 같은 경우 바깥쪽 뒤꿈치를 중심으로 젤이 탑재되어 있어서 외전으로 바깥쪽으로 집중되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인 각도를 바로잡아주는 운동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것이 브룩스 가이드 레일 서포트인데요. 보이는 이 보형물인데 발 뒤꿈치를 감싸고 아치 쪽을 서포트해주어 마치 발 교정기 역할을 합니다. 브룩스 공홈에 들어가 보시면 내전화, 외전화, 그리고 서포트가 탑재된 운동화 항목을 따로 구분해 놓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슈파인더라는 자세와 통증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신발을 재밌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발로도 부족하다면 자신의 족형에 맞게 디자인된 인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족형에 딱 맞게 주문 제작된 인솔은 그만큼 충격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다즈, 메디풋 같은 깔창 전문 브랜드에서 점검받고 주문 제작할 수 있죠. 맞춤이 아닌 기성품을 찾는다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X다리, 내전이 있는 분들은 아치를 지지하는 서포트가 있는 깔창을, 오다리, 외전 깔창으로는 뒤꿈치 바깥쪽이 높은 깔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뒤꿈치 통증,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대부분이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을 가졌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막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름에 염이 붙어 염증이 원인이겠구나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이트에서 염증이 원인이라고 설명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르몽트라는 박사의 연구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치료, 보정기, 약물 등을 해도 여전히 고통받는 만성 환자 50명의 족저섬유 조직을 추출했습니다. 추출한 조직들을 관찰한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채취된 50개의 샘플에서 염증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대신 죽은 섬유 조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관측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 멀쩡히 살아있는 몸에서 죽은 세포가 발견될까요? 네, 바로 피가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동상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는 이 통증의 원인을 혈액순환에 문제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은 발의 근육, 자세, 그리고 그것을 잡아주는 신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의 혈관은 특히 엄지발가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자주 신고 있는 신발의 안창을 꺼내서 발을 대보세요. 엄지와 새끼발가락이 인솔 밖으로 빠져나오나요? 거기에 더해 신발의 앞코 부분이 많이 들려있나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조여지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다른 근육들이 근막으로 가는 혈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엄지발가락을 압박하지 않는 넉넉한 톱박스와 엄지발가락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토스프링이 없거나 힐드롭이 높지 않은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토스프링이란 신발의 앞코가 들려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힐드롭이란 신발의 뒤쪽과 앞쪽의 미드솔의 높이 차이를 말합니다. 여기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또 있죠. 당연히 실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과 과체중과 강한 충격이 족저근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발가락에 제약이 없는 넓은 톱박스, 토스프링이 낮고 힐드롭이 제로에 가까우며 충격을 흡수하는 미드솔을 가진 신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동화를 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화 전문 브랜드 알트라죠. 알트라는 등산화 추천 컨텐츠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로 힐드롭과 발 모양을 따른 넓은 톱박스가 옵션이 아니라 정체성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신발 중 앞코의 각도가 크지 않은 롬픽과 토린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뒤꿈치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이런 형태의 인솔을 착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뒤꿈치가 움푹 파이거나 뚫린 형태인데요. 뒤꿈치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뒤꿈치 지방층을 모아주고 근막 주위 부분으로 받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과체중과 실제 근막 염증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죠. 아킬레스건 통증. 아킬레스건 쪽 근육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이 부분의 근육이 피로를 느낄 만큼 자극을 받고 있거나 손상되었다는 의미죠. 아킬레스건은 보시다시피 발을 디딜 때 충격을 받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땅을 찰 때 쓰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부담을 줄이려면 받는 충격과 이 근육의 쓰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높은 힐드롭과 뒤꿈치가 들려있는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 적합하죠. 디딜 때 지지하는 면적을 넓혀 충격을 분산시키고 도약하려고 까치발을 드는 단계에서는 높은 힐드롭으로 아킬레스건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이 조건에 적합한 신발을 내는 브랜드 중 하나가 온러닝입니다. 온러닝은 스위스 운동화 브랜드인데요. 보이는 이 독특한 미드솔의 구조가 브랜드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미드솔에 뚫린 구멍이 압력을 받으면 변형이 되며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졌죠. 이 중 최근에 출시한 클라우드 서퍼와 데일리용 클라우드 노바가 높은 힐드롭을 가졌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퍼의 경우 디딜 때 충격을 보다 더 잘 분산시키도록 자연스러운 변형이 가능한 미드솔의 기하학적 구조가 인상적입니다. 뒤꿈치 또한 둥글게 되어 전에 말한 조건을 만족하죠. 전족부 통증. 앞발바닥 쪽 저린 듯한 통증은 대부분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조직에서 손상이 온 것입니다. 지간신경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신경조직 주위에 굳은 살이 생겨 그것이 신경을 압박해 생기는 통증입니다. 굳은 살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것 역시 원인은 충격과 자극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무게중심이 쏠릴수록 자극을 받고요. 게다가 발가락이 조여진 채 위로 들린 상태라면 신경조직이 노출되어 자극을 더 쉽게 받습니다. 하이힐과 높고 둥근 형태의 러닝화가 최악의 신발로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런 분들은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힐드롭이 없고 판판한 형태의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뒤꿈치 통증에서 추천드렸던 알트라의 신발들이죠. 생활 방식.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은 러닝화, 좋은 워킹화가 자신의 발에 나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발을 신느냐도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워킹화, 러닝화를 일상에서 신습니다. 물론 걷거나 뛰는 활동이 주된 분들에겐 적합할 수 있죠. 하지만 서 있거나 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미드솔이 둥근 보행 전문 신발은 가만히 서 있는 자세 시에 불안정합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신발의 밑창 각 부위의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통해 워킹화가 일반 스니커즈보다 전족부에 실리는 무게가 83%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걷거나 뛰는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서 있는 분들에겐 일상화로 기능 좋은 러닝화보다 일반 스니커즈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소리기도 하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베어풋 신발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어풋 신발은 말 그대로 맨발 같은 느낌을 주는 넓은 토박스의 제로 드롭 신발인데요. 많이 걷지 않는 분들에게 충격을 완화하는 두꺼운 미드솔은 불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미드솔로 가볍게 만든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죠. 램스의 프라이멀 2, 뉴발런스의 미니머스, 비보 베어풋의 프라이머스 아사나 등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론에 따른 운동화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어떤 디자인이 부적절한지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 이론과 본인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한 신발보다 더 적합한 여러분만의 신발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어떤 신발을 신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건강한 발이겠지만요.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